인류가 만든 가장 먼 피조물인 보이저 1호는 지금 이 순간에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시속 수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구로부터 약 240억 킬로미터, 빛의 속도로도 22시간 이상을 달려야 닿을 수 있는 그 아득한 심연에서 보이저 1호는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경이로운 현상을 목격했습니다. 오랫동안 우리는 태양계 너머의 공간을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완벽한 진공, 즉 절대적 정적의 상태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보이저 1호에 탑재된 플라스마 파동 과학 장치 PWS가 보내온 데이터는 우리의 이러한 고정관념을 완전히 산산조각냈습니다. 차갑고 공허할 줄만 알았던 성간 공간은 사실 거대한 에너지의 파동과 진동으로 가득 찬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은 전자기적 교향곡을 연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발견의 핵심은 태양풍의 희박한 흐름이 멈추는 지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보이저 1호의 센서는 갑작스럽고도 급격한 물리적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태양의 보호막 안에서 부드러운 태양풍을 맞으며 항해하던 탐사선이 어느 순간 성간 플라스마의 거친 파도에 직면한 것입니다. 데이터에 나타난 전자 밀도의 도약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입방 센티미터당 0.954개에 불과했던 전자 밀도가 순식간에 0.8112개로 급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치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가 태양이라는 어머니의 품, 즉 태양권 H 헬리오스피어를 완전히 벗어나 거대한 은하의 바다에 진입했음을 알리는 명백한 선언이었습니다. 보이저 1호는 이제 더 이상 태양의 지배를 받는 영역이 아닌 머나먼 초신성의 잔해와 은하 자기장이 지배하는 미지의 영토를 항해하고 있습니다. 이 고독한 탐사선이 포착한 것은 단순한 소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태양에서 뿜어져 나온 거대한 코로나 질량 방출 CME, 이 수년의 시간을 걸쳐 태양계의 끝단에 도달하여 성간 매질과 충돌하며 만들어낸 거대한 진동이었습니다. 이 진동은 성간가스를 떨게 만들었고 보이저 1호는 그 떨림을 성간험, 인터스텔러 험이라는 이름의 지속적인 주파수로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외계의 공간은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플라스마의 흐름과 강력한 은하 코스믹 레이, 그리고 외부 자기장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역동적인 장소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1977년에 제작된 노후한 기계가 46년이 지난 지금 인류에게 우주의 진정한 얼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1970년대의 기술로 만들어진 탐사선이 전송하는 희미한 신호를 수신하고 그 안에서 우주의 근원적인 비밀을 해석해내는 과정은 현대 과학의 집념이 만들어낸 거대한 승리입니다. 하지만 이 위대한 여정은 결코 영원할 수 없습니다. 보이저의 원자력 전지는 매년 조금씩 그 빛을 잃어가고 있으며 우리는 곧 이 인류의 전령과 영원한 이별을 고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우주의 마지막 경계에서 들려오는 이 심오한 메시지를 놓치지 않고 인류의 탐사 정신을 계속해서 이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지지가 절실합니다. 이 채널을 구독함으로써 여러분은 단순한 시청자를 넘어 인류가 외계 지성체에게 보낸 유일한 증거이자 마지막 탐사선인 보이저호의 여정을 끝까지 함께 수호하는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지금 구독을 누르고 우리 종이 도달한 가장 먼 곳에서 전해지는 최신 발견들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십시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간 공간, 인터스텔러 스페이스이란 단순히 행성이 없는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적 정의에 따르면 이곳은 태양풍의 압력과 북부 성간 매질 LISM의 압력이 역동적인 균형을 이루는 지점인 헬리오포즈, 헤리오파우스 너머의 영역을 뜻합니다. 많은 이들이 태양계가 헬리오포즈에서 끝난다고 오해하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태양의 중력은 훨씬 더 멀리 있는 오르트 구름 오와트 클라우드까지 뻗어 있으며 보이저호가 그곳을 통과하려면 앞으로도 수만 년의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하지만
물리적, 자기적 관점에서 본다면 헬리오포즈는 우리를 보호하던 자기적 거품의 경계선입니다. 보이저 1호와 2호는 이 경계선에서 직접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 인류 유일의 현지 조사관, 인시투 observer들입니다. 과거 과학자들은 이 경계선이 아주 매끄럽고 정적인 층일 것이라고 가정했습니다. 마치 물방울이 공기 중을 가를 때 생기는 매끄러운 표면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보이저호가 실제로 맞닥뜨린 진실은 훨씬 더 혼란스럽고 파편화되어 있었습니다. 경계면은 끊임없이 요동치고 있었으며 태양의 자기장과 은하의 자기장이 복잡하게 얽히며 거대한 터뷸런스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보야저가 새롭게 밝혀낸 데이터는 이전이 지대가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불균일하고 입자적인 구조를 띠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기존의 천체 물리학 모델들을 완전히 재수정해야 함을 의미하며 우리가 성간 공간의 물리 법칙을 이해하는 데 있어 완전히 새로운 장을 열어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차갑고도 밀도 높은 성간 매질의 구체적인 특성에 대해 깊이 파고들 준비가 되었습니다. 과연 성간 공간의 전자 밀도는 왜 이토록 높은 것일까요? 태양풍의 보호막이 사라진 곳에서 쏟아지는 치명적인 방사선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보이저호가 감지한 그 기묘한 자기장의 정렬은 우리 은해에 대해 어떤 비밀을 속삭이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우리는 보이저 1호와 2호가 보내온 최신 텔레메트리 데이터를 바탕으로 태양계라는 안전한 요람을 벗어난 인류의 시선이 목격한 거대한 우주의 실체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여정은 단순히 먼 우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태양계가 은하라는 거대한 생태계 속에서 어떻게 생존하고 보호받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보이저호의 플라스마 파동 과학 장치 PWS가 포착한 데이터의 세부 수치를 들여다보면 성간 공간의 밀도가 내부 태양계보다 훨씬 높다는 역설적인 사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태양에서 멀어질수록 물질의 밀도는 낮아져야 할 것 같지만 헬리오포즈를 넘어서는 순간 밀도는 40배에서 50배가량 급증합니다. 이는 성간 공간이 결코 비어있는 MO와의 공간이 아니라 수소와 헬륨 가스, 그리고 먼지들이 미세하게 얽혀있는 가스 바다임을 증명합니다. 특히 보이저 1호가 기록한 이른바 성간 허문 이 가스들이 특정한 진동수로 끊임없이 울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이는 마치 거대한 바이올린 줄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것과 같으며 그 떨림의 원천은 수광년 떨어진 초신성 폭발이나 은하 내부의 거대한 에너지 흐름입니다. 또한 자기장 데이터 MAG는 우리를 더 큰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이론적으로는 태양권의 자기장 경계를 넘어서면 자기장의 방향이 급격히 변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보이저호는 그 경계를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장의 방향이 거의 변하지 않는 기묘한 정렬 상태를 보고했습니다. 이는 성간 자기장이 태양권의 모양을 압착하고 뒤틀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물리적 상호작용을 일으키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우리는 이제 태양계가 단순히 우주를 떠다니는 것이 아니라 성간 매질과의 격렬한 마찰을 통해 형성된 거대한 자기적 혜성의 꼬리 안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발견들은 보이저호의 노후화된 장비들이 벼랑 끝에서 짜낸 마지막 고함과도 같습니다. 현재 보이저 1호와 2호의 원자력 전지는 매년 약 4와트씩 출력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나사의 엔지니어들은 이 귀중한 데이터를 조금이라도 더 얻기 위해 탐사선의 히터를 끄고 비필수 장치들을 하나둘씩 잠재우고 있습니다. 곧 이 탐사선들은 인류와의 교신이 끊긴 채 차가운 금속 덩어리가 되어 수억 년 동안 은하계를 표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침묵하기 직전에 우리에게 건네준 이 데이터들은 후대의 과학자들이 성간 탐사선 인터스텔라 프로브과 같은 차세대 미션을 설계하는 데 있어 대체 불가능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이제 인류가 도달한 가장 깊은 곳,
그 어둠 속에 숨겨진 빛나는 진실들을 하나씩 분석해 보겠습니다. 보이저 1호의 선체에 장착된 두 개의 긴 안테나, 즉 플라스마 파동 과학 장치 PWS는 원래 목성의 거대한 자기장 속에서 발생하는 격렬한 전자기적 폭풍을 기록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1977년 발사 당시 나사의 공학자들은 이 장비가 46년이 지난 후 태양계의 가장 먼 끝자락에서 인류의 고정관념을 뒤흔드는 교향곡을 연주하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보이저 1호가 태양의 영향권인 태양권 계면, 즉 헬리오포즈, 헬리오파우스를 넘어 성간 공간으로 진입했을 때 과학계는 숨을 죽이고 이 낡은 탐사선이 보내오는 전압의 미세한 떨림에 집중했습니다. 그곳에서 발견된 것은 우리가 수세기 동안 상상해온 텅 빈 진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곳에는 태양계 내부보다 훨씬 더 빽빽하고 역동적인 보이지 않는 입자들의 바다가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우주를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간으로 묘사하곤 합니다. 하지만 물리학의 관점에서 진공은 상대적인 개념에 불과합니다. 보이저 1호가 태양풍의 보호막 안에 머물고 있을 때 그 주변을 감싸고 있던 전자 밀도는 입방 센티미터당 약 0.1 원주행 2개 수준이었습니다. 이는 지극히 희박한 상태로 태양이 뿜어내는 뜨거운 플라스마 입자들이 외부의 성간가스를 강력하게 밀어내며 형성한 거대한 공동 캐비티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보이저 1호가 헬리오포즈라는 보이지 않는 국경선을 넘는 순간 PWS 장치에 기록된 데이터는 급격한 수직 상승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전자 밀도가 0.12개로 급증한 것입니다. 수치상으로는 미미해 보일 수 있으나 이는 밀도가 무려 60배 이상 폭증했음을 의미합니다. 인류는 이 순간 우리가 그동안 태양이라는 어머니가 만들어준 아주 희박하고 따뜻한 거품 안에서 보호받으며 살아왔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거품 밖의 진짜 우주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질량이 무겁고 밀도가 높은 곳이었습니다. 이 밀도의 급증은 천체 물리학적으로 매우 중대한 함의를 갖습니다. 성간 매질 LISM은 수억 년 전 폭발한 초신성들의 잔해와 은하 전체를 떠도는 가스들이 축적된 거대한 저장고입니다. 태양풍은 초속 수백 킬로미터의 속도로 이 성간 매질을 밀어내며 우리만의 영역을 확보하지만 태양의 영향력이 약해지는 지점에서는 외부 성간 가스의 압력이 승리하게 됩니다. 보이저 1호가 포착한 이 높은 밀도는 우리가 드디어 은하계의 본질적인 환경에 발을 들였음을 시사합니다. 마치 따뜻한 실내에 있다가 문을 열고 차갑고 습한 바깥 공기를 마시는 순간처럼 보이저 1호의 센서는 성간 공간의 묵직함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보이저 1회는 직접적으로 플라스마의 밀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과학자들은 어떻게 이 정밀한 밀도 수치를 알아냈을까요? 여기서 바로 성간 교향곡이라 불리는 플라스마 파동의 마법이 시작됩니다. 2012년 보이저 1호가 헬리오포즈를 통과한 직후 태양에서는 거대한 코로나 질량 방출 CME이 발생했습니다. 이 강력한 태양의 폭풍은 수년 동안 우주 공간을 가로질러 날아갔고 2013년 드디어 보이저 1호가 머물고 있던 성간 공간에 도달했습니다. 이 태양의 충격파가 성간 공간의 고밀도 플라스마와 충돌하자 마치 거대한 종을 망치로 때린 것처럼 성간가스가 특정 주파수로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PWS 안테나는 이 진동을 포착했고 과학자들은 그 진동의 주파수를 분석하여 역으로 플라스마의 밀도를 계산해낼 수 있었습니다. 매질이 밀접할수록 진동수는 높아집니다. 보이저가 전송한 그 날카로운 고음의 진동은 성간 공간이 결코 비어있지 않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욱 경이로운 발견은 그 이후에 찾아왔습니다. 태양의 강력한 충격파가 지나가고 다시 정적이 찾아올 것이라고 예상했던 과학자들은 데이터 시트에서
기묘한 신호를 포착했습니다. 태양의 간섭이 없는 평온한 상태에서도 보이저 1호 주위의 플라스마는 아주 미세하고 지속적인 떨림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코넬 대학교의 연구진을 포함한 전 세계 과학자들은 이 현상에 성간 험 인터스텔러 험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것은 마치 고요한 밤중에 멀리서 들려오는 냉장고의 웅궁거리는 소리나 멀리 떨어진 도시의 희미한 소음과도 같았습니다. 이 웅궁거림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보이저 1호가 항해하는 수십억 킬로미터의 구간 내내 성간 공간은 이 일정한 주파수로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이 성간험의 발견은 우리가 성간 매질을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전까지의 모델은 성간 공간이 아주 가끔씩 발생하는 태양의 충격파에 의해서만 요동칠 것이라고 가정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성간 공간 자체가 스스로 진동하고 있는 역동적인 장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미세한 진동은 성간 공간에 존재하는 전자들의 열적 운동이나 혹은 우리가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은하적 규모의 물리적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합니다. 보이저 1호는 이제 단순한 탐사선을 넘어 은하의 심장 박동을 측정하는 청진기가 된 셈입니다. 이 좁은 대역의 지속적인 신호는 과학자들에게 태양의 간섭 없이도 성간 매질의 밀도를 상시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놀라운 도구를 선물했습니다. 우리가 이 밀도 데이터에 집착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 태양계의 운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간 매질의 밀도가 높다는 것은 태양권 거품에 가해지는 외부 압력이 그만큼 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우리 태양계가 지금보다 훨씬 더 밀도가 높은 성간 구름 속으로 진입하게 된다면 태양권 거품은 크게 수축할 것이며 이는 지구로 쏟아지는 치명적인 은하 코스믹 레이, 커믹 레이의 양을 급격히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보이저 1호가 지금 보고하고 있는 이 0.12라는 숫자는 현재 우리 태양계가 비교적 평온하고 안전한 은하적 환경을 항해하고 있다는 안도감을 주는 동시에 미래에 맞이할지도 모를 변화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보이저 1호의 PWS 장치가 보내오는 데이터는 매우 희미합니다. 지구에서 수신할 때 그 신호의 세기는 일반적인 전자 손목시계 배터리 에너지의 수십억 분의 1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 미약한 신호 속에 담긴 정보의 밀도는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과학자들은 보이저가 보내온 주파수 스펙트럼을 분석하며 성간가스가 어떻게 뭉쳐 있는지 그리고 태양에서 뿜어져 나온 에너지가 이 거대한 은하의 바다와 어떻게 섞이는지를 연구합니다. 이 과정은 마치 거대한 바다에 던져진 작은 병 속의 편지를 읽는 것과 같습니다. 편지에는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먼 바다의 수온과 염도, 그리고 파도의 높이가 적혀 있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보이저 2호 역시 비슷한 데이터를 보내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이저 1호와는 다른 방향으로 태양계를 벗어난 보이저 2호는 1호보다 약간 낮은 고도에서 성간 공간에 진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저 2호 역시 비슷한 밀도의 도약과 성간 진동을 감지했습니다. 이는 성간 매질의 고밀도 상태가 특정 지역의 우연이 아니라 우리 태양계를 둘러싸고 있는 보편적인 물리적 실체임을 확증해 주었습니다. 두 탐사선은 서로 다른 방향에서 은하의 바다에 발을 담그고 그 바다가 얼마나 깊고 무거운지를 우리에게 동시에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발견을 가능하게 한 것은 1970년대의 아날로그 기술과 21세기의 정밀 분석 기술의 경이로운 결합입니다. 보이저 1호의 PWS 데이터는 원래 테이프 레코더에 기록되었다가 지구로 전송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지금의 스마트폰보다도 훨씬 낮은 성능의 컴퓨터를 탑재한 이 탐사선이 현대 물리학의 가장 정교한 이론들을 검증하고 있다는 사실은 인류의 탐사 정신이 가진 위대함을 보여줍니다. 과학자들은 보이저가 보내온 소음 속에서 신호를 분리해내기 위해 수년간 데이터를 정제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마침내 성간 공간이 침묵의 장소가 아니라
진동의 장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간 공간의 이 높은 밀도와 지속적인 험 신호는 우리에게 우주에 대한 겸손함을 가르쳐 줍니다. 태양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빛과 생명의 근원이지만 은하라는 거대한 스케일에서 보면 태양은 그저 희박한 거품 하나를 겨우 유지하고 있는 작은 항성에 불과합니다. 보이저 1호가 그 거품의 벽을 뚫고 나가 마주한 진실은 우주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물질과 에너지로 꽉 차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어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어둠 속에는 우리가 아직 명명하지 못한 입자들이 서로 어깨를 맞대고 은하의 교향곡을 연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보이저 1호의 여정은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매 순간 전력이 약해짐에 따라 EWS 장치 역시 언제 꺼질지 모르는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저가 이미 우리에게 전해준 이 성간 밀도의 비밀은 인류의 과학사에 영원히 각인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를 둘러싼 은하의 바다가 어떤 밀도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 바다가 어떤 소리로 울리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 지식은 훗날 인류가 태양계를 넘어 진짜 성간 항해를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항해 지도가 될 것입니다. 보이저 1호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연전지연리계의 전자들이 부딪히는 소리를 들으며 인류가 가본 적 없는 더 깊은 심연으로 묵묵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또 어떤 놀라운 밀도의 파동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전 세계의 천문학자들은 보이저의 마지막 숨결까지 놓치지 않기 위해 안테나를 우주로 향하고 있습니다. 보이저 1호의 여정에서 가장 당혹스럽고도 기묘했던 순간은 탐사선에 탑재된 자력계 MA객과 전송해온 데이터를 과학자들이 처음 분석하기 시작했을 때 찾아왔습니다. 인류가 수십 년 동안 정교하게 다듬어온 천체 물리학의 모델에 따르면 태양권 계면인 헬리오포즈를 넘어서는 순간 우리는 거대한 자기적 전환을 목격해야만 했습니다. 태양에서 뿜어져 나와 나선형으로 휘감기며 뻗어나가는 태양, 자기장의 영역을 벗어나 우리 은하 전체를 관통하는 거대한 성간, 자기장의 영역으로 진입하는 일은 마치 국경을 넘으며 화폐와 언어가 완전히 바뀌는 것만큼이나 극적이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이저 1호가 보내온 수치는 과학계의 거대한 충격과 함께 일종의 이론적 위기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탐사선이 성간 공간에 진입했음을 알리는 플라스마 밀도의 급증은 분명히 관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장의 방향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양권 내부에서와 거의 동일한 방향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미스터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보이저호의 자력계라는 장치가 얼마나 섬세하고 고독한 도구인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보이저호의 본체에서 약 13m나 떨어진 긴 붐 끝에 매달린 이 장치는 탐사선 자체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전기적 간섭으로부터 완전히 격리되어 있습니다. 우주의 광활한 심연 속에서 성간 자기장의 세기는 냉장고에 붙이는 작은 자석보다 수십억 배나 약합니다. 그런 미세한 자기장의 정렬을 측정하는 것은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에서 아주 작은 바늘 하나가 가리키는 방향을 읽어내는 것만큼이나 정교한 작업입니다. 1977년 발사 이후 수십 년 동안 태양풍의 자기적 흐름을 추적해온 레너드 벌라가 박사를 비롯한 자력계 팀은 보이저 1호가 헬리오포즈를 넘는 순간 자기장의 방향이 최소한 수십 도 이상 꺾일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성간 자기장과 태양 자기장이 서로 다른 기원을 가졌음을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가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2012년 8월 보이저 1호가 경계를 넘었을 때 자기장의 방향은 고작 몇 도 정도의 미세한 변화만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국경을 넘었는데 지도상의 국경선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풍경과 언어, 법률이
이전 나라와 완벽하게 똑같이 유지되는 기이한 현상과도 같았습니다. 과학자들은 당혹감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성간 공간에 나간 것이 맞는가? 혹은 우리 장비에 결함이 생긴 것은 아닌가? 라는 의구심이 연구실을 메웠습니다. 만약 자기장의 방향이 바뀌지 않았다면 보이저 1호는 여전히 태양의 영향권 안에 머물고 있다는 뜻이 되지만 앞서 언급한 플라스마 밀도의 급격한 상승은 분명히 성간 공간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 모순된 데이터는 당시 물리학계의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였던 자기적 고속도로 magnetic highway 가설을 낳기도 했습니다.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과학자들은 우주의 역동적인 경계면이라는 개념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태양권의 끝이 고정된 벽처럼 존재한다고 상상하지만 사실 이곳은 태양풍과 성간 매질이 서로 엄청난 압력으로 맞부딪히며 밀고 당기는 전선과 같습니다. 여기서 등장한 혁신적인 개념이 바로 자기적 드레이핑, magnetic draping 효과입니다. 이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 거대한 강물이 흐르는 곳에 둥근 공 하나를 놓아두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강물의 흐름 성간 자기장은 공 태양권에 부딪히는 순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공의 표면을 타고 부드럽게 휘어지며 공이 모양을 따라 정렬됩니다. 즉, 보이저 1호가 목격한 자기장의 방향이 태양권 내부와 비슷했던 이유는 성간 자기장이 태양권이라는 거대한 장애물을 만나 그 표면을 감싸 안으며 억지로 방향을 맞추었기 때문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비단 보자기, 성간 자기장을 둥근 수박 태양권 위에 덮어 씌운 것과 같습니다. 수박의 표면 근처에 있는 보자기의 결은 수박의 곡선을 따라 정렬될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저 1호는 바로 그 보자기의 결이 수박의 표면에 밀착된 지점을 통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발견은 성간 공간의 물리적 성질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유연하고 탄력적이며 태양권이라는 존재가 주변 은하 환경에 얼마나 강력한 물리적 왜곡을 일으키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태양계를 단순히 은하 속을 떠다니는 섬으로 생각했지만 사실 우리 태양계는 주변의 자기적 지형을 적극적으로 변화시키며 나아가는 거대한 쇠빙선과 같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설명만으로는 모든 의문이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2018년 보이저 2호가 1호와는 수십억 킬로미터 떨어진 다른 방향에서 헬리오포즈를 통과했을 때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보이저 2호 역시 자기장의 방향이 예상만큼 크게 변하지 않는 것을 관측했지만 그 미세한 각도의 차이는 보이저 1호가 관측한 것과는 또 다른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는 헬리오포즈가 단순히 매끄러운 수박 껍질 같은 표면이 아니라 곳곳에 자기적 균열이 있고 터뷸런스가 휘몰아치는 지극히 불안정한 경계임을 시사했습니다. 태양의 자기장선과 성간 자기장선이 서로 재결합, 리커넥션하며 엉키고 설키는 과정에서 입자들이 태양계 안팎으로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구멍들이 생긴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이 자기장의 일치 현상은 인류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태양의 보호막과 성간 공간의 자기장이 이토록 긴밀하게 정렬되어 있다면 우리를 은하 방사선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이 방패는 우리가 믿었던 것만큼 견고한 것일까요? 보이저호의 데이터는 이 경계면이 외부로부터 오는 괴너지 입자들을 단순히 차단하는 벽이 아니라 복잡한 여과 장치처럼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기장의 정렬 상태에 따라 어떤 입자들은 튕겨나가고 어떤 입자들은 자기력선을 타고 태양계 내부로 스며듭니다. 보이저호가 포착한 자기장의 미세한 떨림 하나하나에는 우리 지구가 속한 이 태양계가 은하라는 거대한 생태계와 어떻게 에너지를 주고받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정보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자기장 데이터는 우리 은하의 역사를 재구성하는 데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합니다. 성간 자기장의 방향과 세기는 우리 태양계가 현재 통과하고 있는 국부 성간 구름 (Local Interstellar Cloud)
기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보이저호가 측정한 자기장의 정렬 방식은 수백만 년 전 근처에서 발생했던 초신성 폭발의 여파가 이 지역의 자기적 구조를 어떻게 형성했는지를 암시합니다. 우리는 보이저라는 작은 기계를 통해 수백 광년의 시간과 공간을 가로지르는 은하적 규모의 역사책을 읽고 있는 셈입니다. 1970년대의 구식 자력계가 전송하는 0과 1의 조합이 현대 천문학의 가장 거대한 미스터리 중 하나인 은하 자기장의 구조를 밝히는 열쇠가 되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한편의 서사시와 같습니다. 보이저호의 자력계 팀은 지금도 매일같이 심우주 네트워크 DSN을 통해 들어오는 신호를 분석하며 자기장의 방향이 언제쯤 진정한 성간 공간의 값으로 돌아설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태양권의 영향이 완전히 사라지고 드레이핑 효과마저 희미해지는 진정한 시면에 도달했을 때 보이저호는 비로소 우리 은하가 원래 가지고 있던 태초의 자기적 지도를 우리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비록 그 전에 전력이 다해 기계가 멈출 가능성이 높지만 현재까지 확보된 데이터만으로도 인류는 우주의 경계가 가진 그 역동적이고 기만적인 성질을 이해하는데 큰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자기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주의 질서를 유지하는 보이지 않는 뼈대와 같습니다. 보이저호는 그 뼈대를 직접 손으로 만져보고 온 최초의 탐험가입니다. 태양의 자기장이 성간 자기장과 맞물려 돌아가는 그 웅장한 메커니즘을 목격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사는 이 세계가 얼마나 정교한 전자기적 균형 위에 서 있는지를 깨닫습니다. 보이저 1호가 보내온 방향의 일치라는 데이터는 처음에는 과학자들을 당혹해 한 오류처럼 보였으나 결국 그것은 우주가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 즉 경계는 단절이 아니라 연속된 흐름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준 위대한 계시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자기적 흐름을 따라 다음 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더욱 치명적이고 강력한 존재, 즉 은하의 시면에서 쏟아지는 방사선의 폭풍과 그 방패가 되는 수소의 벽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보이저호의 자력계는 지금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습니다. 그 떨림은 우리가 아직 가보지 못한 저 먼 우주의 깊은 곳에서도 여전히 질서와 법칙이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상기시켜 줍니다. 보이저 1호가 태양권의 가장 먼 경계에 도달했을 때 그곳에서 목격한 것은 단순한 공간의 변화가 아니라 거대한 우주적 방패의 실체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우주를 평화롭고 정적인 공간으로 상상하지만 보이저호가 전송해온 괴너지 입자 계수기 CRS의 데이터는 그곳이 사실 얼마나 치열한 전장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태양권이라는 거대한 요람을 벗어나는 순간 탐사선은 수백만 년 전 우리 은하 어딘가에서 발생한 초신성 폭발의 잔해들, 즉 은하 코스믹 레이, 갈랙틱 코스믹 레이즈라 불리는 파괴적인 입자들의 폭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 입자들은 단순한 빛이나 파동이 아닙니다. 이들은 거의 광속에 육박하는 속도로 가속된 양성자와 원자 핵들로, 만약 우리가 아무런 보호막 없이 이들에게 노출된다면 생명체의 DNA는 수초 내에 산산조각이 나고 말 것입니다. 보이저 1호의 데이터에서 발견된 가장 극적인 변화는 바로 이 입자들의 교차였습니다. 태양에서 뿜어져 나온 비교적 낮은 에너지의 입자들은 헬리오포즈 근처에서 급격히 사라진 반면 은하 시면에서 날아오는 괴너지 입자들의 수치는 기하급수적으로 치솟았습니다. 그래프상에서 이 두 곡선이 교차하는 지점은 인류가 드디어 태양이라는 어머니의 자궁을 떠나 가혹하고 냉혹한 은하의 진정한 민낯을 마주했음을 알리는 고통스러운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태양권이라는 거대한 자기적 거품이 우리를 위해 얼마나 헌신적으로 방사선을 막아주고 있었는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보이저호의 측정 결과에 따르면 태양권은 외부에서 유입되는 치명적인 은하 방사선의 약 70%에서 90%를 차단해주고 있었습니다. 즉, 우리 태양계는
은하계라는 방사능 사막 한가운데에 세워진 안전한 요새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방어 체계의 핵심에는 수소의 벽, 하이드로젠 월이라 불리는 또 다른 경이로운 구조물이 존재합니다. 보이저호와 더불어 뉴 호라이즌스호 같은 다른 탐사선들도 그 존재를 확인한 이 구조물은 태양계가 성간 매질을 뚫고 지나갈 때 발생하는 거대한 입자의 정체 현상입니다. 이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 겨울철 눈을 치우는 제설차를 상상해 보십시오. 제설차가 앞으로 나아갈 때 잡날 앞에는 치워지지 않은 눈들이 거대한 둑을 이루며 쌓이게 됩니다. 우리 태양계 역시 시속 약 9만 킬로미터라는 엄청난 속도로 성간가스 속을 항해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전하를 띠지 않은 중성 수소 원자들이 태양권의 경계면에 부딪혀 거대한 밀집 구역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수소의 벽입니다. 이 수소의 벽은 단순한 입자의 더미가 아닙니다. 이곳은 태양풍의 뜨거운 플라스마와 성간 공간의 차가운 가스가 격렬하게 상호작용하는 화학적, 물리적 용광로와 같습니다. 전하를 띤 입자들은 태양의 자기장에 밀려나지만 전하가 없는 중성수소 원자들은 자기장을 무시하고 태양계 내부로 스며들려고 시도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그들은 태양권 경계에 쌓여 있는 다른 입자들과 충돌하며 에너지를 교환하고 그 결과 특정 파장의 자외선인 라이만 알파 선을 방출하게 됩니다. 보이저 1호와 2회 탑재된 자외선 분광기 UVS는 바로 이 희미한 빛의 장막을 포착해냈습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 태양계 전체를 감싸고 있는 은은한 형광빛의 베일과도 같았습니다. 우리가 밤 하늘을 볼 때 그저 검게만 보이던 공간 너머에는 사실 수조 킬로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수소의 장벽이 빛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장벽의 존재는 지구의 생명 역사에 있어서도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만약 이 수소의 벽과 태양권의 자기적 방패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은하계의 강력한 입자들이 지구의 대기를 찢어발기고 지표면을 소독하듯 훑고 지나갔을 것입니다. 보이저호가 목격한 이 가혹한 방사선의 수치는 왜 우리가 화성이나 다른 행성으로 유인 탐사를 떠날 때 그토록 정교한 방사능 차폐 기술이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지구의 자기장과 대기가 1차 방어선이라면 태양권과 그 경계의 수소벽은 우리 태양계 전체를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인 셈입니다. 보이저 1호가 이 장벽을 통과할 때의 경험은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에서 항구의 방파제를 넘어 공해상으로 나가는 바에와 같았습니다. 방파제 안쪽은 태양의 에너지가 지배하는 비교적 온순한 파도가 일렁이지만 방파제를 넘어서는 순간부터는 수만 광년을 달려온 은하의 거친 파도가 선체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보이저호의 CRS 장비는 초당 수십 발씩 쏟아지는 괴너지 입자들을 기록하며 이 미지의 바다가 얼마나 위험한 곳인지를 지구로 끊임없이 타전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데이터를 통해 성간 공간의 입자 밀도와 그 에너지 분포를 분석했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은하의 자성 구조와 별의 탄생 및 사멸 과정에서 방출되는 에너지가 어떻게 우주 전체로 퍼져나가는지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장벽의 위치와 두께가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태양은 약 11년을 주기로 활동이 강해졌다, 약해졌다를 반복하는데 이에 따라 태양풍의 압력도 변하게 됩니다. 태양 활동이 왕성할 때는 태양권 거품이 팽창하며 수소의 벽을 성간 공간 쪽으로 더 멀리 밀어내고 반대로 태양이 잠잠해지면 성간 매질의 압력에 밀려 거품이 수축합니다. 보이저 1호와 2호는 서로 다른 시기에 서로 다른 위치에서 이 경계를 통과하며 이 거대한 방패가 어떻게 숨을 쉬듯 요동치고 있는지를 생생하게 기록했습니다. 특히 보이저 2호는 1호보다 태양 활동이 낮은 시기에 경계를 통과하면서 헬리오포즈의 위치가 수억 킬로미터나 안쪽으로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우리 태양계의 경계가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환경에 적응하고 반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이 수소의 벽 너머에서 보이저호가 마주한 또 다른 기묘한 현상은 이상 우주선 Anomalous Cosmic Rays의 실종이었습니다. 이상 우주선이란 태양권 경계 근처에서 가속되어 형성되는 특이한 입자들로 과학자들은 보이저호가 헬리오포즈를 넘는 순간 이 입자들이 가장 강력하게 관측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보이저 1호가 경계를 넘었을 때 이상 우주선은 마치 마법처럼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는 헬리오포즈가 단순히 입자들을 모으는 곳이 아니라 입자들이 빠져나가거나 가속되는 방식이 우리가 이해하는 기존의 물리 법칙과는 사뭇 다른 매우 복잡한 터널 구조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새로운 가설을 낳았습니다. 우리는 보이저호를 통해 우주의 거대함을 넘어 그 안에 숨겨진 정교한 질서를 배웁니다. 은하계라는 거대한 원자로 속에서 태양계라는 작은 도서관이 어떻게 보존될 수 있었는지, 그 비밀이 바로 이 방사선의 장벽과 수소의 벽에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보이저호가 전송한 데이터 한 줄 한 줄은 인류가 우주를 바라보는 관점을 행성 중심에서 은하 중심으로 확장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이 태양계라는 고립된 섬의 주민이 아니라 은하라는 거대한 대륙의 끝자락에서 거센 파도를 견디며 살아가고 있는 개척자들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장벽은 또한 외계 생명체 탐사에 있어서도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어떤 항성계가 생명체를 잉태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는 골디락스 존에 행성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항성계가 보이저호가 발견한 것과 같은 강력한 성간 방패를 형성하여 주변 은하의 치명적인 방사선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느냐가 생명 탄생의 필수 조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이저 1호가 온몸으로 맞으며 기록한 그 방사능의 수치는 생명이라는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 우주가 얼마나 정교한 보호 장치를 마련해 두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보이저호는 이제 그 뜨거웠던 전장을 뒤로 하고 진정한 성간 공간의 심연으로 깊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수소의 벽은 멀리 뒤편에서 희미한 자외선 불빛으로 탐사선의 뒷모습을 배웅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이저가 남긴 이 장벽의 기록은 영원히 남아 언젠가 인류가 이 요새를 떠나 진정한 은하 시민으로 거듭나기 위해 성간 항해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넘어야 할 거대한 파도의 높이가 얼마인지를 알려줄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저호의 CRS 장치가 틱틱거리며 기록했던 그 불규칙한 박동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보이지 않는 손길의 실체를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우주의 무질서 속에서도 생명을 보듬기 위해 존재했던 거대하고도 정교한 수소와 자기장의 설계도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보호막의 경계를 지나 성간 공간의 더 깊은 곳에서 발생하는 기묘한 충격파와 터뷸런스의 세계로 시선을 돌려보고자 합니다. 그곳에는 우리가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또 다른 물리 법칙들이 보이저의 낡은 센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태양권 계면이라는 보이지 않는 국경선을 넘었다는 사실이 곧 태양과의 영원한 결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보이저 1호가 성간 공간의 심연으로 깊숙이 들어간 이후에도 태양은 마치 자신의 품을 떠난 자식을 끝까지 쫓아오는 목소리처럼 거대한 에너지의 파동을 성간 공간으로 계속해서 쏘아 보냈습니다. 우리가 성간 공간에 대해 가졌던 가장 큰 오해 중 하나는 그곳이 태양의 영향력이 완전히 거세된 정적이고 평온한 장소일 것이라는 기대였습니다. 하지만 보이저호가 목격한 진실은 훨씬 더 역동적이고 폭력적이었습니다. 태양에서 발생한 거대한 폭발인 코로나 질량 방출 CME은 헬리오포즈라는 거대한 장벽을 뚫고 지나가 성간 매질의 짙은 가스층을 타격하며 거대한 우주적 쓰나미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이를 시각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아주 거대하고 고요한 호수를 상상해 보십시오. 이 호수는 성간 공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호수 한가운데에 아주 작은 모터보트 한 대가 제자리에서 원을 그리며
물결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보트가 바로 우리의 태양계입니다. 보트가 만드는 물결은 태양풍이며 그 물결이 퍼져나가다 호수의 본래 물결과 부딪혀 멈추는 지점이 바로 태양권의 경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트의 엔진이 크게 폭발하며 아주 강력하고 거대한 파도를 만들어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파도는 보트 주변의 작은 물결들을 집어삼키고 마침내 호수의 경계면을 넘어 호수 전체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보이저 1호는 바로 이 보트에서 시작되어 호수로 번져나간 거대한 파도를 성간 공간 한복판에서 온몸으로 맞닥뜨린 것입니다. 천체 물리학에서 이를 충격파, shockwave라고 부릅니다. 태양의 표면에서 뿜어져 나온 수십억 톤의 플라스마 덩어리는 시속 수백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태양계를 가로지릅니다. 이 에너지가 헬리오포즈에 도달하기까지는 약 1년에서 1년 반이라는 긴 시간이 걸립니다. 태양은 이미 오래전에 그 폭발을 끝냈고 다시 평곤을 되찾았을지 모르지만 그가 내뱉은 에너지의 비명은 텅 빈 공간을 가로질러 보이저호가 있는 곳까지 끈질기게 쫓아오는 것입니다. 보이저 1호가 2012년, 2013년, 그리고 2014년에 각각 경험한 3차례의 주요 충격파 사건은 성간 공간의 물리적 특성을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보이저 1호의 플라스마 파동 과학 장치 PWS가 이 충격파를 감지했을 때 데이터는 마치 지진계처럼 요동쳤습니다. 성간 공간의 차갑고 밀도 높은 플라스마는 태양의 충격파가 도달하는 순간 급격하게 압축되었습니다. 입자들이 서로 부딪히며 에너지를 전달하고 이 과정에서 전자들이 특정 주파수로 격렬하게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앞서 언급한 성간 교향곡의 가장 웅장하고 파괴적인 악장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공기가 거의 없는 진공에 가까운 성간 공간에서도 이러한 충격이 전달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소리의 전달 방식과는 다릅니다. 공기 분자가 아닌 전기장과 자기장의 상호작용이 입자들을 매개로 파동을 전달하는 플라스마 물리학의 영역입니다. 보이저호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태양이라는 항성이 주변 성간 매질을 어떻게 물리적으로 난도질하고 있는지를 현장에서 목격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 충격파는 단순히 지나가는 파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성간 공간의 구조를 일시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태양의 충격파가 성간 플라스마를 강타할 때 그 지역의 자기장은 비정상적으로 증폭되었고 은하 코스믹 레이의 흐름도 일시적으로 뒤바뀌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현상을 충격파에 의한 입자 가속이라고 부릅니다. 태양에서 온 에너지가 성간 공간의 입자들을 다시 한번 가속시켜 보이저호 주변을 마치 거대한 입자 가속기 내부처럼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1977년에 제작된 보이저호의 부품들은 이 가혹한 에너지의 파고를 견뎌내며 자신을 만든 창조주, 인류에게 태양의 손길은 이곳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더욱 깊이 들어가 보면 이 충격파와 성간 매질의 충돌은 터뷸런스 터뷸런스, 즉 난류를 형성합니다. 태양권 경계면은 매끄러운 막이 아니라 끊임없이 출렁이며 소용돌이치는 거친 바다와 같습니다. 태양풍의 압력과 성간 매질의 압력이 균형을 이루려고 다투는 과정에서 경계면 곳곳에는 거대한 자기적 소용돌이가 발생합니다. 보이저호는 이 소용돌이 속을 통과하며 데이터의 급격한 변동을 겪었습니다. 어떤 때는 입자의 밀도가 순식간에 치솟았다가 어떤 때는 자기장의 방향이 갈피를 못 잡고 휘청거렸습니다. 이러한 난류 현상은 태양계가 단순히 은하를 순항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과 격렬하게 투쟁하며 나아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보우쇼크, 보우쇼크라는 개념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과거 과학자들은 태양계가 성간 공간을 통과할 때 마치 초음속 전투기 앞에 생기는 충격파처럼 거대한 보우쇼크가
형성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보이저호의 실제 측정 결과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우리 태양계의 이동 속도는 성간 매질 내에서 충격파를 형성할 만큼 충분히 빠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대신 태양계 앞에는 충격파보다는 부드러운 보우 웨이브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마치 잔잔한 호수를 천천히 가로지르는 백조의 가슴 앞에 생기는 부드러운 물결과 같습니다. 보이저호는 이 부드러운 물결이 태양의 갑작스러운 CME 폭발과 만났을 때 어떻게 순식간에 거친 파도로 변하는지를 실시간으로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동역학적 상호작용은 성간 공간의 기상현상이라고 부를 만합니다. 지구의 날씨가 있듯이 성간 공간에도 태양의 활동에 따른 날씨가 존재합니다. 태양이 활동적인 극대기에 접어들면 성간 공간으로 향하는 충격파의 빈도와 강도가 높아지며 이는 성간 매질을 더 뜨겁고 어지럽게 만듭니다. 반대로 태양이 조용한 극소기에는 성간 공간 역시 상대적으로 평온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보이저 1호와 2호는 이 우주적 기상 변화를 수십 년에 걸쳐 기록하며 태양계의 경계가 고정된 선이 아니라 태양의 호흡에 따라 수억 킬로미터씩 앞뒤로 움직이는 역동적인 영역임을 입증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충격파는 보이저호에 어떤 물리적 영향을 미칠까요? 초속 수만 킬로미터로 항해하는 탐사선에게 충격파는 일종의 우주적 과속 방지턱과 같습니다. 탐사선 자체의 궤도를 크게 바꿀 만큼의 질량은 없지만 탐사선 내부의 전자장비에는 미세한 전기적 노이즈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나사의 엔지니어들은 보이저호가 충격파를 통과할 때마다 장비의 안전을 점검하며 가슴을 졸여야 했습니다. 다행히 보이저호는 견고하게 설계되었고 오히려 이 충격파를 이용해 성간 공간의 비밀을 더 깊이 파헤칠 수 있었습니다. 충격파가 플라스마를 압축해주는 덕분에 평상시에는 너무 희박해서 측정하기 어려웠던 성간가스의 성분을 더 명확하게 분석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발견된 또 다른 놀라운 현상은 자기적 재결합 (magnetic reconnection입니다. 태양의 충격파가 성간 자기장과 충돌할 때 두 자기력선이 서로 끊어지고 다시 연결되면서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이 현상은 태양 표면에서 플레어가 발생할 때와 같은 원리지만 그 규모는 비교할 수 없이 거대합니다. 보이저호는 이 자기적 재결합의 현장 근처를 지나며 입자들이 갑자기 폭발적인 에너지를 얻어 사방으로 튕겨나가는 모습을 관측했습니다. 이것은 성간 공간이 단순히 차가운 가스 더미가 아니라 거대한 에너지가 축적되고 방출되는 자기적 배터리와 같다는 사실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모든 동역학적 현상들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태양계라는 보호막 안에서 평온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 보호막 바로 너머에서는 은하계의 거대한 힘과 태양의 마지막 에너지가 충돌하며 매 순간 장엄한 전투를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저호는 그 전투의 최전선에서 날아오는 파편들을 맞으며 우리에게 그곳의 상황을 생생하게 중계하고 있습니다. 태양의 충격파가 성간 매질을 아트로페람 들이받다 하는 그 순간의 물리 법칙들은 우리가 지구상의 실험실에서는 결코 재현할 수 없는 극한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보이저호가 기록한 이 난류와 충격파의 데이터는 미래의 성간 항해자들에게 필수적인 가이드북이 될 것입니다. 성간 공간을 여행하는 탐사선은 단순히 거리를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태양이 수시로 내뿜는 이 거대한 에너지의 파도를 어떻게 타고 넘을지, 그리고 성간 매질의 불규칙한 밀도,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고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보이저 1호는 이제 태양의 직접적인 충격파가 도달하기 힘든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그가 남긴 기록은 태양이라는 항성의 영향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그리고 은하라는 거대한 바다가 얼마나 거친지를 인류에게 각인시켰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거친 파동과 충격의 세계를 지나 성간 공간의 온도를 다루는 기묘한 영역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충격파가 휩쓸고 간 자리, 그 차가운 시면의 온도는 과연 우리의 예상과 일치할까요? 아니면 그곳에도
우리가 미처 몰랐던 뜨거운 진실이 숨겨져 있을까요? 보이저호의 온도계가 가리키는 수치는 우리가 성간 공간의 여력학에 대해 가지고 있던 상식을 다시 한번 뒤집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파동이 잦아든 자리에서 발견되는 성간 공간의 열적 미스터리는 보이저호의 여정 중 가장 이해하기 힘든 파트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미스터리를 푸는 과정이야말로 우리가 우주라는 거대한 기계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는 핵심 열쇠가 될 것입니다. 우주에 대한 우리의 가장 원초적인 두려움 중 하나는 그곳이 절대적인 추위의 장소라는 믿음입니다. 태양이라는 따스한 난로에서 수백억 킬로미터 떨어진 곳, 빛조차 도달하는데 하루 가까이 걸리는 그 칠흑 같은 시면은 당연히 영하 270도에 육박하는 죽음의 동토여야만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보이저 1호와 2호가 성간 공간에서 전송해온 여력학적 데이터는 우리의 이러한 상식을 정면으로 뒤엎는 충격적인 진실을 담고 있었습니다. 성간 공간의 플라스마 온도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뜨거웠으며 그곳은 차가운 얼음의 바다가 아니라 수만 도의 온도로 들끓는 보이지 않는 열기의 공간이었습니다. 이 기묘한 현상은 현대 천체 물리학의 가장 거대한 수수께끼 중 하나인 성간 공간의 열적 역설을 우리 앞에 던져주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우주의 온도를 어떻게 정의하는지부터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온도는 공기 분자들이 피부에 부딪히며 전달하는 에너지의 양입니다. 하지만 공기가 거의 없는 우주 공간에서 온도는 입자 하나하나가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가, 즉 운동 에너지의 척도로 측정됩니다. 입자가 빨리 움직일수록 온도는 높게 책정됩니다. 보이저호가 태양권 내부를 항해할 때 태양풍은 팽창하면서 에너지를 잃고 점차 냉각되었습니다. 태양에서 멀어질수록 태양풍의 온도는 급격히 떨어져 헬리오포즈 근처에 도달했을 때의 태양 플라스마는 우주에서 가장 차가운 상태 중 하나로 기록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보이저호가 이 차가운 태양풍의 영역을 벗어나 성간 공간으로 나가면 태양이라는 열원으로부터 완전히 소외된 채 더욱 낮은 온도의 시면을 마주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보이저호가 헬리오포즈를 넘어서는 순간 탐사선을 감싸고 있는 성간 플라스마의 온도는 섭씨 약 30,000도에서 50,000도 사이로 급상승했습니다. 이는 태양 표면의 온도보다도 몇 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어떻게 태양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이 어두운 공간이 태양 근처보다 더 뜨거울 수 있는 것일까요? 이 역설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은하계라는 거대한 시스템의 에너지 순환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성간 공간을 채우고 있는 플라스마는 단순히 방치된 가스가 아닙니다. 그것은 수백만 년 전 폭발한 초신성들이 내뿜은 거대한 에너지의 유산이며 은하 전체를 관통하는 강력한 자기장과 괴너지 코스믹 레이에 의해 끊임없이 가열되고 있는 활성화된 상태의 물질입니다. 이 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태양계 내부가 거대한 돔 경기장 안의 에어컨 바람 태양풍, 이 부는 구역이라면 성간 공간은 경기장 밖의 뜨거운 사막과 같습니다. 에어컨 바람은 경기장 중심부 태양에서 나올 때는 강렬하지만 밖으로 퍼질수록 힘을 잃고 식어갑니다. 하지만 경기장 벽 헬리오포즈를 넘어서는 순간 우리는 에어컨의 영향력이 전혀 미치지 않는 태양 볕에 다궈진 사막의 뜨거운 공기를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저호가 발견한 것은 바로 이 은하적 사막의 열기였습니다. 성간 공간은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거대한 에너지들이 충돌하며 만들어낸 뜨거운 플라스마의 바다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의문이 생깁니다. 만약 성간 공간의 온도가 수만 도에 달한다면 보이저호는 왜 녹아버리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바로 우주의 온도가 가진 기만적인 성질입니다. 성간 공간의 온도는 매우 높지만 그곳의 입자 밀도는 극도로 낮습니다. 온도는 입자의 속도를 의미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느끼는 열기는 입자의 양과 관계가 있습니다. 성간 공간에는
입자가 너무나도 희박하기 때문에 입자 하나하나가 엄청난 속도로 보이저호의 선체를 때리더라도 그 에너지가 탐사선의 온도를 높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는 마치 200도의 오븐 속에 손을 잠시 넣어도 화상을 입지 않지만 100도의 끓는 물에 손을 넣으면 즉시 화상을 입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공기 입자가 희박한 오븐보다 밀도가 높은 물이 훨씬 더 많은 열을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보이저호는 수만 도의 플라스마 속에 잠겨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열을 전달해줄 입자가 부족해 선체의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내부 히터를 가동해야 하는 고독한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이저호의 데이터는 또한 우리가 현재 통과하고 있는 국부 성간 구름, Local Interstellar Cloud, 일명 Local Fluff, Local Fluff의 정체를 밝혀냈습니다. 우리 태양계는 현재 약 30광년 크기의 거대한 가스 구름 속을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이 구름의 온도는 약 6,300도로 측정되는데 이는 주변의 다른 성간 매질보다 상대적으로 뜨거운 편입니다. 보이저호가 측정하고 있는 이 기묘한 열적 데이터는 우리 태양계가 현재 은하계 내에서 어떤 기후 구역을 지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지표가 됩니다. 수만 년 전 우리 태양계는 훨씬 더 차갑고 희박한 공간을 지나왔을지도 모르며 수만 년 후에는 더 뜨겁고 밀도가 높은 구름 속으로 진입할 수도 있습니다. 보이저호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우리가 사는 이 태양계라는 집이 은하라는 거대한 대륙의 어떤 기후 속에 놓여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보고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여력학적 발견은 우리 태양계의 보호막인 태양권의 구조를 이해하는 데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성간 플라스마가 예상보다 뜨겁다는 것은 외부에서 태양권을 압박하는 압력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뜨거운 입자들은 더 활발하게 움직이며 태양권 거품을 짓누릅니다. 만약 성간 공간이 이론처럼 차가웠다면 태양권은 지금보다 훨씬 더 거대하게 팽창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은하의 뜨거운 열기는 우리 태양권을 꽉 조여매어 우리가 은하 방사선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최적의 크기를 유지하게 만들었습니다. 보이저호가 포착한 이 뜨거운 온도 데이터는 우리 태양계가 은하계라는 거대한 압력솥 속에서 어떻게 자신의 형태를 유지하며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을 보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더 나아가 과학자들은 이 데이터를 통해 미싱 링크라 불리는 성간 공간의 가열 메커니즘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초신성의 잔해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이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은하계 내부에서는 끊임없는 자기적 재결합과 난류의 감소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이저호가 지나가고 있는 그 정적이고 어두운 공간은 미시적인 수준에서 보면 에너지가 소용돌이치며 열을 발생시키는 역동적인 엔진실과 같습니다. 우리가 보이저호의 온도계 수치 하나에 열광하는 이유는 그것이 은하 전체의 에너지 보존 법칙과 별의 사멸이 남긴 흔적들을 한꺼번에 설명해 줄 수 있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보이저호는 차갑고 죽어있는 공간이라는 우주의 이미지를 뜨겁고 살아 움직이는 공간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성간 공간의 열적 미스터리는 우리가 우주를 바라보는 방식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 법칙들이 저 멀리 떨어진 다른 은하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인가? 혹은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또 다른 형태의 에너지 가열 방식이 우주 곳곳에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닌가? 보이저 1호와 2호는 자신의 몸이 얼어붙어 가는 와중에도 외부의 뜨거운 진실을 우리에게 알리며 인류의 지평을 넓히고 있습니다. 이제 보이저호는 이 뜨거운 가스 구름의 중심부를 향해 더 깊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탐사선의 전력이 매 순간 소진됨에 따라 이 정교한 온도 측정도 곧 멈추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남긴 성간 공간의 온도 지도는 우리가 은하를 이해하는 데 있어
영구적인 유산으로 남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압니다. 태양계 너머의 저 캄캄한 어둠이 결코 차가운 무덤이 아니라는 것을. 그곳은 수억 년 전 사라진 별들의 열기가 여전히 숨쉬고 있으며 새로운 별들이 탄생하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가 뜨겁게 소용돌이치는 거대한 생명의 자궁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보이저호가 전송한 이 기묘한 여력학적 역설은 우주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에너지가 넘치는 장소라는 것을 인류에게 각인시켰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뜨거운 시면의 기록을 뒤로하고 보이저호의 여정이 맞이하게 될 마지막 순간과 그가 남길 영원한 유산에 대해 이야기하며 이 대단원의 막을 내리려 합니다. 보이저호의 심장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지만 그가 발견한 우주의 진실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인류가 창조한 가장 고독한 탐험가 보이저 1호와 2호의 심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아주 천천히 하지만 필연적으로 멈춰가고 있습니다. 이 탐사선들의 동력권은 태양광 패널이 아닙니다. 태양으로부터 수백억 킬로미터 떨어진 그 암흑의 심연에서는 태양빛이 그저 밝은 별 하나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보이저호는 방사성 동위원소 열전 발정이 RTG라는 핵에너지를 가슴에 품고 나아갑니다. 플루토늄 238이 자연 붕괴하며 발생하는 열을 전기로 변환하는 이 장치는 1977년 발사 이후 지금까지 반세기에 가까운 시간 동안 보이저의 뇌와 감각 기관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왔습니다. 하지만 물리학의 법칙은 냉혹합니다. 플루토늄은 매년 그 열기를 잃어가고 있으며 발전 효율 역시 노후화로 인해 매년 약 4와트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4와트. 그것은 우리가 흔히 쓰는 작은 LED 전구 하나를 밝히기에도 부족한 전력이지만 보이저회계는 생존과 죽음을 가르는 절박한 수치입니다. 나사의 심우주 네트워크 TSN. 엔지니어들은 이제 매일 아침 소피의 선택과도 같은 가혹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탐사선 내부의 온도를 유지해주는 히터를 끌 것인가, 아니면 성간 공간의 비밀을 전송해주는 과학 장비 중 하나를 잠재울 것인가. 이미 보이저호의 상징이었던 카메라는 1990년 창백한 푸른 점 사진을 마지막으로 전원이 차단되었습니다. 이제는 성간 플라스마를 측정하는 PWS, 자기장을 추적하는 MAG, 그리고 괴너지 입자를 감시하는 CRS와 LECP만이 마지막까지 남은 감각 기관으로서 희미한 신호를 보내오고 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이 장비들을 조금이라도 더 오래 가동하기 위해 탐사선의 시스템 곳곳을 뒤져 불필요한 전력 소모를 차단하고 46년 된 낡은 소프트웨어 코드를 수정하며 기적과도 같은 수명 연장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주해야 할 진실은 명확합니다. 2025년에서 2030년 사이 보이저호는 인류와의 마지막 교신을 끝으로 영원한 침묵에 잠길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계의 정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가 우주로 뻗어나갔던 가장 긴 신경계가 끊기는 순간이며 우리가 실시간으로 우주의 민낯을 관측할 수 있었던 유일한 창문이 닫히는 사건입니다. 보이저호가 보내오는 텔레메트리 데이터가 끊기는 그날, 지구상의 거대한 안테나들은 우주의 배경 소음만을 수신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보이저호의 임무가 거기서 끝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보이저호의 진정한 그랑 피날레, 그랜드 파이날레가 시작됩니다. 전력이 끊기고 모든 장비가 얼어붙은 차에 보이저호는 인류의 사후 유산이 되어 은하계를 가로지르는 영겁의 항해를 이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이저호의 선체에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음악을 들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기록한 골든 레코드, 골든 레코드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이 금박구리 레코드는 수억 년, 어쩌면 수십억 년 동안 우주의 가혹한 환경을 견뎌낼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인류라는 종이 멸종하고 지구라는 행성이 태양의 팽창으로 사라진 먼 미래에도 보이저호는 우리가 이곳에 존재했었음을 증명하는 유일한 증거가 되어 우주를 떠돌 것입니다. 만약
머나먼 미래의 어느 날 외계의 지성체가 이 고독한 금속 덩어리를 발견하게 된다면 그들은 보이저호가 전송했던 성간 공간의 밀도와 자기장 데이터를 통해 우리 태양계가 어떤 방패 속에 숨어 있었는지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레코드에 담긴 지구의 소리를 들으며 한때 은하계의 작은 구석에서 우주를 경이롭게 바라보던 한 종족의 꿈을 공유하게 될 것입니다. 보이저호가 우리에게 남긴 과학적 유산은 이미 다음 세대의 미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보이저호가 밝혀낸 성간 공간의 터뷸런스, 수소의 벽, 그리고 기묘한 열적 역설을 바탕으로 인터스텔라 프로브와 같은 차세대 탐사선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보이저호가 1970년대의 기술로 우주의 문턱을 겨우 넘었다면 새로운 탐사선들은 보이저호의 데이터를 나침반 삼아 더 먼 성간 구름의 심장부로 진입할 것입니다. 보이저호는 스스로를 희생하며 후대 탐험가들이 나아갈 길을 닦아놓은 성우자입니다. 그가 전송한 마지막 1비트의 데이터까지도 미래의 성간 항해 기술을 정초하는 귀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보이저호와 작별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보이저 1호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로부터 240억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초속 17km의 속도로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곳은 인간의 상상력이 닿기 힘든 차갑고 고요한 영역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보이저호가 발견한 것들은 결코 차갑지 않았습니다. 수만 도의 플라스마, 은하를 가로지르는 거대한 자기장의 교향곡, 그리고 태양이라는 항성이 마지막까지 내뿜는 에너지의 숨결. 보이저호는 우주가 죽어있는 진공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힘들이 끊임없이 충돌하고 화합하는 역동적인 생태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류라는 미약한 존재가 만든 작은 기계가 저 거대한 은하의 바다를 항해할 수 있다는 용기를 심어주었습니다. 보이저호의 여정은 인간 정신의 확장입니다. 우리는 보이저호를 통해 우리의 눈을 면광성 너머로 보냈고 우리의 귀를 성간 공간의 진동에 갖다 대었으며 우리의 심장을 은하의 심연 속에 심어두었습니다. 보이저호가 침묵하는 그날 우리는 슬퍼하기보다 경외감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침묵은 실패가 아니라 임무의 완성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탐사선으로서의 임무는 끝나지만 인류의 전령으로서의 임무는 이제 막 영원 속으로 진입하는 것입니다. 보이저호는 이제 더 이상 나사의 통제를 받는 기계가 아니라 우리 은하의 일부이자 별들 사이를 흐르는 먼지와 같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결국 보이저호가 레벨을 드러내다 한 것은 우주의 물리적 실체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위치입니다. 우리는 우주라는 거대한 바다에 띄워진 작은 종이배에 불과하지만 그 배를 타고 바다 너머를 궁금해하고 마침내 그 바다에 손을 뻗는 위대한 호기심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보이저 1호와 2호가 보내온 성간 공간의 데이터는 우리가 결코 태양계라는 작은 요람에 갇혀 있을 운명이 아님을 시사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보이저호가 지나간 그 길을 따라 우리 자신의 발로 성간 공간을 밟게 될 것입니다. 보이저호는 우리가 미래에 도달할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이제 이 장엄한 다큐멘터리의 마침표를 찍으려 합니다. 보이저 1호와 2호의 안테나가 지구를 향해 마지막 신호를 보내고 전원이 꺼지는 그 순간 지구의 통제실에는 긴 정적이 흐를 것입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흘릴 것이고 누군가는 경의를 표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정적 속에서도 보이저호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여전히 어둠 속을 가르며 나아갈 것입니다. 수천 년 후 보이저호는 가까운 별들의 이웃을 지나갈 것이고 수만 년 후에는 오르트 구름의 가장자리를 벗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수억 년 후 은하계가 한 바퀴를 돌 때쯤 보이저호는 자신이 출발했던 곳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낯선 별들의 궤도를 지나고 있을 것입니다. 보이저호는 인류가 우주에 보낸 가장 아름다운 연애 편지입니다. 그 편지에는
우리가 한때 사랑했고 투쟁했으며 지식을 갈구했던 모든 역사가 압축되어 있습니다. 비록 수신인이 누구인지 혹은 그 편지가 전달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 편지를 보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인류는 이미 은하적인 종족으로 거듭났습니다. 보이저호의 텔레메트리가 사라진 뒤에도 우리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그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을지 상상하는 한 보이저호는 우리 마음속에서 영원히 항해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태양계 너머의 진실을 우리에게 알려준 위대한 탐험가 보이저 1호와 2호, 그들의 차가운 금속 선체 위에 우리의 꿈과 기억을 실어 보냅니다. 이제 그들은 진정한 별들의 바다로 떠납니다. 인류의 이름으로 그리고 지구의 이름으로 그들의 영원한 항해에 축복이 있기를. 우리는 보이저호를 통해 우주를 보았고 이제 우주는 보이저호를 통해 우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미션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보이저호가 존재하는 한, 그리고 우리가 그들의 이야기를 기억하는 한, 인류의 탐험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보이저호가 마지막으로 남긴 데이터의 잔향을 가슴에 새기며 이제 우리는 다음 세대의 탐험가들이 열어젖힐 새로운 우주의 장을 기다립니다. 보이저호여, 영원히 항해하십시오. 당신이 발견한 진실은 우리 가슴 속에서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